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1월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문이 닫혔죠. 토트넘이 네덜란드 대표 출신 공격수 아르나우트 단주마, 스페인 대표 출신 오른쪽 윙백 페드로 포르를 영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는데요. 1월 달에 만났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2대4 패배 당했던 그 경기를 갚을 수 있는 일정으로 시작합니다. 2월 첫 번째 경기는 2월 6일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하는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인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경기를 지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콘테 감독이 최근에 토트넘 경기를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잡음도 있고 비판도 있고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난다, 후임 감독에 대한 몰색이 시작됐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소에 그 열정을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보이지 못하면서 우울증에 빠진 것인가, 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헌데 알고 보니까 콘테 감독이 이제 담낭염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다, 복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심해졌기 때문에 담석 제거 수술을 받았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한동안 떠날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좀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토트넘 허스퍼 구단은 일단 가장 중요했던 1월 이적 시장의 그 영입과 협상과 각종 일들이 끝난 이후에 콘테 감독이 수술을 받고 이제 한동안 떠나 있다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콘테 감독 본인도 이제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팬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콘테 감독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다, 좀 이렇게 많은 팬들의 응원과 격려 메시지 있었고, 저희 역시 또 경기 보면서 콘테 감독 그 열정 너무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항상 이제 뜨겁게 선수들에게 기운을 불어주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못하니까 이거 뭐 계약을 이제 안 하기로 된 상태에서 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의 오해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메시지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저는 벌써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빨리 필드에 가서 팀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의 의지와 관계없이 콘테 감독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회복을 해야만 또 훈련이든 지휘든 할 수 있겠죠. 혹시나 이제 수술 부위가 덧난다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본인의 건강까지도 좀 크게 위험할 수 있죠.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은 우선 당장 오늘 주말에 있을 경기 당연히 이제 지휘할 수가 없겠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스텔리니 수석 코치가 지휘하게 될 것이다, 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미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FA컵 경기 당시에도 사실은 콘테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지휘는 했지만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경기 전후의 기자회견도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가 이제 수행하면서 콘테 감독이 이런 것까지 이제 코치에게 맡기나, 왜 경기장까지 왔는데 인터뷰를 안 하지, 너무 비판을 많이 당해서 그런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몸 상태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인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수술 후의 회복 과정, 이제 보건국에 따르면 최소 2주에서 최대 8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상태가 좋고 건강하다면 2주 정도만 쉬고 돌아올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수술의 환부의 문제에 따라서는 8주, 그러니까 2달 가까이도 이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콘테 감독이 2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 2주라고 했으니 2, 3주가량은 팀을 지휘할 수 없다, 그러면 상당 기간 훈련장에서도 경기장에서도 스텔리니 코치가 팀을 이제 이끌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희가 이제 파울리 벤투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징계 문제로 인해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이제 지휘하지 못했을 때도 무전기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의사 전달하는 코칭 스태프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떤 수단으로든 코치진에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직접 얘기를 한다거나 또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토크를 해가지고 전반전의 상황 심리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물론 경기를 지켜보면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관중석에 많이 호전되면 관중석에 올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있고 회복을 해야 되니까 원격으로 TV로 경기를 봐야 할 텐데요.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훈련 과정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스텔리니 코치가 조금 더 많은 책임을 갖고, 또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한 좀 방안을 차려야 한다, 콘테 감독이 사실상 이탈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2월달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드린 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도 매우 중요하고, 또 지난해 9월이었죠.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오면서 해트트릭을 했던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2월달에 있는 경기 중에서는 그래도 전력상으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하는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2월 12일 일요일 0시에 원정 경기로 치러집니다.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전반기 경기가 홈 경기였고, 레스터 시티가 이제 최근에 부채 탕감을 완료하면서 팀적으로 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조차도 토트넘이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경기를 허투루 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 경기 다음에 바로 챔피언스리그 16강
16강 1차전 원정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레스터 시티전과 밀란전의 사이에 휴식일이 짧다 보니까 맨시티전 이후에 로테이션이라든지 선수들의 훈련 조율이라든지 선발 선수 결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콘테 감독의 또 지혜가 필요한데 이때까지 콘테 감독이 돌아오기가 어렵다. 또 밀란 원정은 사실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국에서 열리는 경기이고 또 인테르 밀란을 토트넘 직전에 맡았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는 상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콘테 감독이 지금 런던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이제 스스로 회복 과정에서 원정 경기를 또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빨리 회복한다면 밀란과의 경기부터 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아무리 빨라야 결국에는 밀란 원정 이후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 한국 시간 2월 20일에 있을 경기 정도에야 콘테 감독이 벤치에 앉을 수가 있고 만약에 최소 2주가 걸리는 그 회복 기간이 조금 오버될 경우에는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힘들다. 첼시와의 2월 26일 10시 30분에 있을 이달 마지막 경기조차도 콘테 감독이 지휘할 수 없게 된다면 2월달 거의 콘테 감독이 올 수 없는 상태로 사실상 감독이 없는 상태로 한 달을 보내야 된다는 거 분명히 토트넘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유벤투스의 회계 조작 문제에 연루됐고 또 검은 장부의 얘기라든지 다양한 편법과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 이미지가 꽤 많이 실추됐던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가 1월 이적 시장 일정이 끝난 이후 토트넘 공식 채널 스퍼스 플레이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콘테 감독이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왜 감독만 나서서 얘기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바가 더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구단 공식 채널에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육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번 1월 이적 시장 성과에 대해 만족을 하면서 또 우리는 지금 긍정적이다. 올 시즌에 굉장히 흥미로운 시점에 있다라고 했어요. 축구 리그의 한 시즌은 전반기와 후반기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분명히 우리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지난 시즌에도 그랬다. 게다가 이제 현 시점에서 토트넘이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시권에 있고 챔피언스리그 16강에도 올라 있고 FA컵도 16강에 올라 있다. 우리가 결코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카라바오컵을 탈락하기는 했지만 세계 대회에서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 우려했던 것보다는 평온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콘테 감독이 부재한 가운데 토트넘이 맨시티와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최신 상황이 전해졌고 최신 현장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우선은 임대 영입돼서 프레스턴과의 경기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아르나우트 단주마도 체력 훈련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하면서 토트넘 선수단에 어우러지는 모습 보였고요. 또 하나의 희소식은 브라질 공격수 루카스 모우라가 복귀한 것이죠. 이미 지난 주말에 있었던 토트넘의 21세 이하팀 경기를 소화하면서 골까지 넣었고 이제 부상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사실 루카스 모우라 선수에게 사우디라든지 중동 클럽들의 제안도 있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튼이나 사우스햄튼 이런 팀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모우라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올 시즌만큼은 토트넘에서 다 보내고 좀 아름답게 작별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 또 자유계약 선수 상태에서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또 많은 팀들과 좀 협의하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우라 선수는 남게 됐거든요. 1월 이적을 거부했어요. 아무래도 단주마 선수가 합류하면서 이 단주마 선수가 온더볼과 드리블 능력, 개인 돌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루카스 모우라의 부상 이탈 공백에 대한 조금 대체 선수로도 온 바가 있는데요. 일단 힐 선수가 세비야로 임대를 갔기 때문에 단주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우라 선수 역시 조커로서 또 이선과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5명의 선수 교체가 공식 경기에서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조금 더 풍부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데뷔 훈련의 모습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모우라 선수가 다이어와 껴안는 사진 뒤에도 웃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팀 내 핵심 수비수인 로메로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 모습도 화보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공격의 손흥민, 수비의 로메로, 토트넘의 공수의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부상 우려도 없고 몸 상태도 좋은 상태로 맨시티전을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 화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채널에서 누군지 맞춰봐라 라고 올린 사진이 있었어요. 손의 모양이라든지 실루엣이라든지 손흥민 선수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얼굴에 이 넥 워머를 콕 뒤집어 쓰고 장난하시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게티 이미지를 저희가 보니까 저희도 이미 이 문구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같긴 했었지만 클레망 랑글레와 손흥민이 토트넘 훈련장 중에서 좀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또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복 하의에 7번 등번호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레스턴과의 경기 멋진 플레이 또 쾌조의 컨디션으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기분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는 또 한 번 해피바이러스를 동료들에게 이제 전염시키는 정말 긍정의 에너지 스마일 가이로서의 모습이 돌아왔다는 것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실제로 진행된 자체 훈련이라든지 자체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활기찬 플레이 보여줬고 이제 더 이상은 얼굴에 이제 붓기도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몸 상태, 수술 후유증도 완전히 털어내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맨시티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 현재 승점 9점 차이로 벌어져 있죠. 맨시티는 20경기를 치른 가운데 승점 45점, 토트넘은 5위 36점인데요. 맨시티는 아스널과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고 토트넘은 뉴캐슬 맨유와 함께 4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맨시티도 아스널과 승점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토트넘
토트넘도 물론 경기 수 차이가 있긴 하더라도 뉴캐슬 맨유와의 승점 차이가 3점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 솔직히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경기에서 이긴다면 우선은 맨유와 뉴캐슬을 압박할 수 있는 순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후반기 첫 일정이었던 풀럼과의 경기 1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세를 올리기도 했고요. 또 프레스턴과의 경기도 3대0 승리. 게다가 최근 수비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무실점으로 연속된 이제 경기를 치렀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프레스턴과의 경기에 마침내 0점 조준에 성공하고 득점력이 살아났던 부분들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맨시티도 최근에 위기를 겪었었죠.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사우샘프턴에 2대0으로 패배한 것에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맨체스터 더비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토트넘과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토트넘이 2골을 넣고 앞서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후반전에만 4골을 넣어서 이기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도 경기력적으로 조금은 불안한 모습 보였어요. 그러다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홀란 선수의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3대0으로 이겼고, 또 아스날과의 FA컵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긴 했으나 여전히 맨시티가 갖고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특히 토트넘을 상대로 후방에서 흔들리고 실점을 내줬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 결코 맨시티 쪽으로만 기울 것이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양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앞섭니다. 51전 27승 7무 17패로 토트넘이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맨시티보다 좋은 그 성적과 전적을 거둬왔었고요. 또 양팀의 최근 6번 맞대결 기록도 3승 3패로 호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의 최근 활약이 좋아졌던 2, 3년 사이에 토트넘이 맨시티보다 강하다, 최소한 맨시티를 만날 때만큼은 강하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전반기 대결도 패배하긴 했지만 결국엔 토트넘이 또 2골을 넣으면서 다득점 경기를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또 살아났다라면 이번 경기 토트넘이 홈에서 조금 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다. 게다가 토트넘이 최근 2번의 맨시티와의 홈 경기 무실점으로 이겼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맨시티전 기록도 굉장히 좋은데요. 통산 16번 경기를 치러서 8승 1무 7패. 손흥민 선수가 뛴 경기에서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우세한 전적을 갖고 있고요. 또 역대 16경기에서 7득점 3도움으로 총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맨시티 킬러입니다. 지난 시즌 2경기 모두 이길 때도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있었고, 이번 시즌 패배 과정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2경기 이상 맨시티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가 없던 적이 최근에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진다면 또 한번 토트넘이 후반기 반등 4위권 도전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후스코어드닷컴이 토트넘과 맨시티의 전력 분석을 한 데이터를 보면요. 토트넘의 강점은 역시 뒤지고 있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회복력, 그리고 개인 기술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 역습 공격 능력, 측면 공격 능력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 약점이 바로 상대의 역습 공격을 방어하는 수비력이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지하기가 어렵다.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비적인 문제는 토트넘도 있지만 분명히 맨시티가 역습 공격에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토트넘이 그동안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서 맨시티에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이번 경기의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1월 이적 시장을 통한 변화예요. 맨시티는 사실 즉시 전력감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가운데 원래는 주전 풀백으로 뛰어왔던 칸셀루 선수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주력 선수로 해서 배제가 되면서 출전 시간을 얻고 싶다는 이유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전격 임대 이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 경기도 그 칸셀루가 떠나게 된 이유였던 리코 루이스 선수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올라오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드로 뛰면서 3백이 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풀백 자원들의 컨디션 다른 선수들이 크게 좋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는 맨시티가 아예 4백에서 루이스를 안쪽으로 좁히는 게 아니라 아예 3-2-4-1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아예 플랜을 짜고 경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3명의 수비수를 중앙에 놓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3명의 공격수를 1대1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케쿨 트리오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아케가 폭넓은 움직임을 갖고 있고 속도가 있다 보니까 쿨루세프킥에 붙어주고, 높이가 괜찮은 스톤스가 케인에게 붙어주고, 또 이제 아칸지 선수를 손흥민 선수한테 붙일 것 같은데, 이 아칸지 선수가 이제 발이 좋은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왔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분데스리가에서 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어떻게 승패가 갈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코 루이스가 빌드업은 좋지만 이렇게 수비적인 커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손패 조합이 프레스와의 경기에는 서로 주고받는 플레이나 원투 패스가 잘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더 이상 케인의 높이를 위한 크로스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특히 이번 경기 토트넘 데뷔전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 포로 선수가 컷백도 내주고 또 케인에게 크로스하는 척하면서 빼주는 패스들이 나온다면 루이스의 뒷공간과 아칸지의 옆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꽤 많이 열릴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또 벤탄쿠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좀 더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면서 포로가 공격에 가담하더라도 그 뒤를 커버할 수 있고, 또 포로의 뒤를 로메로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로얄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보다도 포로를 아예 시작부터 써서 맨시티가 예상하지 못한, 지금까지 분석하지 못한 패턴으로 공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홀란 선수, 그릴리시, 마레즈 같은 최근에 경기력과 폼이 좋은 선수들이 공격을 구성하고, 더브라이너의 이제 2선 미드필더 짝으로 포드니 나올까 베실바가 나올
나올까? 두 선수 모두 최근엔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이제 김도환 선수가 아스널과 FA컵 경기를 뛰었는데 포든에게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포든의 공격이라든지 그릴리시의 침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탄쿠르, 로메로 이런 선수들이 잘 커버해 줘야만 포로와 쿨루세스키, 케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좀 공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페리시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마레즈에게 완전히 당했는데 호이비에르와 데이비스가 조금 이 뒤를 잘 커버해주면서 좀 막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들지는 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추가적인 소식, 추가적인 최신 정보와 함께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라운드 일정 주목할 경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승 경쟁은 아스널과 맨시티, 4위권 경쟁 뉴캐슬, 맨유, 토트넘, 브라이튼이잖아요. 일단은 아스널이 강등권에 있는 에버튼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고 아스널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41배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널이 맨시티와 승점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예요. 만약 토트넘이 맨시티의 승리를 저지한다면 아스널이 더욱더 우승을 굳힐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승리 배당률이 4.39배 그리고 무승부가 4.10배일 정도로 홈팀이지만 맨시티의 절대 열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열세라고 예상되는 경기를 이겨야만 사실은 맨유, 뉴캐슬과 승점 차이를 좁힐 수가 있어요. 맨유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부진한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를 치르고 뉴캐슬도 올 시즌 강등권 위기에 처한 웨스트햄과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승리가 유력하다라는 배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토트넘은 맨시티를 일단 잡아놓고 또 다음 일정들을 지켜봐야 4위 경쟁, 4위 탈환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 결국 카이세도를 잔류시킨 가운데 본머스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이 본머스와 홈 경기의 평균 배당률도 1.35배 그러니까 아직 승점 차이가 5점으로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브라이튼이 토트넘보다 2경기를 덜 했잖아요. 이 경기 브라이튼이 또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반드시 이겨야만 4위권 이제 경쟁에서 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버풀은 울버햄튼과 원정 경기 치르고 첼시는 풀럼과 경기 치르는데요. 리버풀과 울버햄튼의 경기는 황희찬 선수의 활약도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첼시와 풀럼의 경기는 첼시가 이미 지난달에 풀럼에 패했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주요 소식들 그리고 토트넘과 맨시티의 빅매치 손흥민 선수의 활약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